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요의 그 탄력성, 그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입니다.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앞에 공부했던 내용과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가격에 따라서 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감소할 테고, 가격이 하락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정상적으로 전제했을 때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가격도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 이걸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결국 이제 가격하고요, 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 이걸 연계해서 이것들이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개를 세트로 가셔야 돼. 자, 바로 지금 수요량, 그 재화의 수요량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그 재화의 가격이 될 수도 있겠고, 소비자의 소득이 될 수도 있겠고, 대체재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요 얘기의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 관련은 이제 인정이 됐었고,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응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수요량의 변화가 하느냐, 또는 그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바로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느냐, 또는 대체재 가격 변화에 대응해서 얼마나 그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내 개념 자체가 가격이 조금 변화했는데 수요량이 겁나 많이 바뀐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소득이 조금 변화했는데 만약에 수요량이 크게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이 조금 변화했는데 수요량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 거꾸로요, 가격이 겁나 많이 바뀌었는데 수요량이 아주 조금 변화가 발생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소득이 아주 많은 변화가 발생했는데 수요량이 조금 변화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대체재 가격이 아주 많이 변화했는데 바로 이 수요량에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에서 공부했던 수요량의 변화 요인으로서 가격,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서 소득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서 대체재 가격 변화가 각각의 요인이 전체 수요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 한번 쭉쭉쭉 정리를 해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분모는요, 가격 변화율이 될 테고요,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뭐가 되겠어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보통 대체재가 주로 이슈가 됩니다. 관련재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뼈대 잡으셔야 돼. 자, 다시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소득 변화율 때문에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소득 탄력성, 관련 재화, 보통 대체재라고 그랬어요. 대체재 가격 변화율 때문에 그 재화의 수요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교차 탄력성. 이 주로 이제 계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지문 형태는 딱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항상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를 보셔야 돼. 전체 수요량에 어떤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에 영향을 준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에 변화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대체제로 대표되는 관련 재화의 다른 재화의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문제, 계산 문제의 형태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수요량이 5% 증가했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면, 문제를 줄 때 이렇게 한다고,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가격 변화율이, 예를 들어서 가격 변화율 때문에 수요량이 3% 감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소득 때문에 몇 프로가 증가해야 된다? 5%가 증가해야지, 아니구나, 8%가 증가해야지 어떻다? 전체 수요량의 5% 증가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는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이 가격 변화율 때문에 전체 수요량이 마이너스 3%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를 주면서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를 때문에 전체 수요량이 만약에 5%가 증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이때는 2%가 증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30회 때 문제는 세 개를 다 던져줬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전제가 되려면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 틀만 딱 잡게 되면 이게 해볼 만해. 아주 간단하게 딱딱 공식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속에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 관련재의 가격 변화율, 이런 것이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문제를 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주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보시오라든가, 또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인데 가격이 몇 프로 증가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소득액이 몇 프로가 변화가 되는, 이런 식으로 업어치고 맺히고 이렇게 두 개 내지 세 개를 크로스를 시켜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연습을 해 보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전체 수요량, 어떤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소득 변화율, 그리고 교차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재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그림이 미리 세팅이 돼야 돼.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든 간에 세 개 중에 두 개 또는 세 개 중에 세 개를 던져주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보거나, 또는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미리 주면서 이 중에 일부 데이터를 찾아보시오라는 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 잡으면 되게 간단. 다시 갑시다. 자,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라고 부를 테고,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비탄력적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간단히 항상 지금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했을 때 분자는 항상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것이 분자가 되게 될 것이고, 분모는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은 정확한 개념 역시 잡지 않게 되면은 되게 계산 문제에 대한 공포까지 엄습해 오면서 되게 버겁게 받아들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가볼까요? 자, 일단 수요 가격 탄력성. 먼저 수요 곡선이라는 개념부터 생각해야 되죠. 가격이라고 하는 거, P 거래량 Q라고 했을 때 수요 곡선은 기본적으로 우하향한 모습의 곡선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구입하고는 최대 수량은 늘어나게 될 테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구입하고는 최대 수량은 감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게 마스크니까, 마스크의 가격이 어떻다? 하락하면 구입하고는 최대 수량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마스크 가격이 뭐 500원, 800원 이렇게 하던 시절에는 그냥 한번 주문할 때 어차피 3만원어치 주문해서 넉넉히 주문했던 것이고, 요즘에는 뭐 구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뭐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뭐 1000만 장에 찍어낸다나 어쩌나.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
그래서 두 당 하나씩 다 분배를 해도 5일에 한 장씩밖에 배분이 안 된다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뭐 지금 뭐 기가 막힌 방법이 없어요. 지난 얘기를 해봤자 아무 쓸모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여튼 간에 버스 탈 때는 무조건 마스크 해야 됩니다. 아, 분위기 살벌해져, 분위기. 괜히 눈치, 재채기 한번 잘못했다가 그렇게 막 죄스러운 눈길. 그러니까 마치, 재채기 안 한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방귀 끼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굳이 오버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어저께는 하다가 정신없이 마스크를 놔두고 가가지고, 버스에서, 일부러 뭘 보는 것처럼, 그래서 보려고 마스크를 벗은 것처럼 하여튼 간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가서 자 가십시다.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은요 우리가 곡선 형태로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3분 형태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의 일단 기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 1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전제를 삼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호동선이 이건 대가리 따서 외우면 그냥 게임 끝나버려요. 그래서 호동선이 자 29회 때 한 번 출제해서 어려웠던 문제고요. 나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할 때도 호동선이 이 얘기로 다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호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곡선을 얘기하게 되고요. 선분은 선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 뭔 얘기냐면 자 곡선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 하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냐면 각각의 점을 계속 찾아보는 거야.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그 미세한 점을 기준으로 그 딱 거기에서의 가격 변화율을 조금 계산해 보고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해 보고 각각 점을 다 계산하는 거야. 일 없이. 그래서 어떤 놈이 다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호 모양으로 뭐가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편 수요 곡선이 3분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측정 지점에 따라서 이 미세한 점에서의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해 보니까 측정 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해서 그냥 외우시면 돼. 호 또는 곡선 모양일 때는 바로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같다라고 해야 되겠고 3분 형태로 수요 곡선이 주어지게 되면은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측정 지점에 따라서 이것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게 되라 해서 호 모양일 때는 같고 3분 형태일 때는 다 다르다 해서 호동선이 이런 식으로 제가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호동선이 이건 지문 하나짜리고요. 이거는 이유 없어요. 그냥 이 문제 내게 되면 수험생 거의 초토화됩니다. 왜 그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동선이 하나 외우셔야 돼. 29회 때 한번 나왔었고 수험생도 거의 멘붕 왔던 문제입니다. 30회 때는 안 나왔었고요. 그럼 31회 때 또 내면은 어차피 수험생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호동선이. 이게 아니면 나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다 똑같아요. 공급 곡선도 호 모양, 곡선 형태가 있고 선분 형태가 있게 될 텐데 곡선 형태일 때는 어떻다?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선분 형태일 때는 측정 지점에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암기 공식, 두 번째 이슈요 용기되다라는 공식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율을 기준으로 자 가격이 1% 올랐다면 수요량이 10% 감소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수요자 만약에 수요량이 자 30% 40%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근데 쌀 같은 거요.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한다고 치고 가격이 10% 올랐다고 해서 자 수요량이 10% 감소하는 게 아니죠. 그냥 먹는 양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데 자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자 여기 영향을 주는 요인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가리 용기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 만들었어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간이 길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기간이 많다는 게 장기를 의미하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해서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나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나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학계론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용도, 대체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출제가 되니까 용기대다라고 해서 용도가 제일 뒤에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기간이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지금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게 대체제가 없잖아요. 마스크는 대체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말은 어떻다? 비탄력적으로 줄을 서서 사겠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와주면 감사한 점을 해서 재화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다.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떻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다. 그 다음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성 크다. 그래서 쌀에 대한 대체제가 한 1000개 있다 싶으면 아주 많다고 전제했을 때 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쌀 안 먹고 다른 거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용도 다양하다는 얘기나 대체제 많다는 얘기나 같은 맥락인데 어찌됐든 우리 시험 지문에서 용기대다 해서 호동선이와 용기대다 지문 형태로 출제할 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자, 이제 조금 더 경우수를 따져볼까요? 해서 호동선이 용기대다 이런 요인에 따라서 수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봤습니다. 기준점 다시 갑시다. 만약에 가격 변화율이 분모가 될 텐데 가격 변화율이 거의 조금 변화했는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무한대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무한대 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아무리 변화한다라고 할지라도 수요량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바로 요즘에 이제 추세로 보면 딱 마스크가 이런 식이지 가격이 500원 할 때가 됐든 1000원 할 때가 됐든 뭐 3000원, 4000원 외국은 뭐 지금 이제 더 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나아. 하여튼 아사리판이 되니까 뭐 대만하고 우리 정도가 조금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국가고 거의 이탈리아 여기 보니 이제 이탈리아고 맞나요? 이러면 난리가 났던 나라가 90년 때는 27,000원이래. 마스크 하나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의한테 처방을 받아야지 특수한 약을 살 수 있대. 전문 의약품을 살 수 있듯이 마스크 자체를 전문의가 처방을 해야 된대. 뭐라고? 확진 판정이 있다고. 아니, 그동안 마스크가 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생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스크 생산할, 마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산을 안 했었다고 별로. 근데 갑자기 그 이탈리아 이런 데 우리가 더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일이 뭐 있겠어. 쓸 일이 없고 황사도 없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한다고. 근데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마스크가 500원 할 때도 그냥 살 사람이 없으니까 해도 500원 할 때도 지금 이제 수요가 정해져 1000원, 2000원, 3000원, 3만원 하더라도 다 수요는 전혀 변화가 없다. 딱 정해진 수요가 정해졌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설명드릴 때 이런 식이야. 지금 가격이 자 세로축이죠.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는데 D번역 곡선은 무한대로 자 수요량이라는 게 변화가 된다. 이걸 우리가 뭘 한다?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요즘에 이제 제일 좋은 이슈가 마스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변화가 되더라도 자 일정한 수요량은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 풀어가실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우리가 누워 있으면 뭐가 된다? 완전 탄력적. 서 있으면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외우셔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그렇게 했다고. 저희 집에 중2짜리가 있는데 이놈의 기집애가 항상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생활의 거짓말이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 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막 찾고 또 공부라고 하지도 않아. 저는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부해봤자 지금 진짜 한 50년이 아니라 공부한 뒤지게 해본 게 한 20몇 년 해봤는데 할수록 힘들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해서 그냥 가능하면 지금부터 집을 나가고 독립하는 것들을 고민해봐. 이렇게 권고를 해줘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누워있는 아이는 다 겁나 탄력적이다. 문 여는 순간 겁나 탄력적이다. 그런데 저기 앞에 공부대에 있다는데 공부대에 있는 보초선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대 앞에서 초소 앞에 가서 있어봤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로 한다?
비탄력성. 그러니까 이게 개념과는 무관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말 적게 변해도 무한대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탄력적이다. 가격이 적게 아무리 많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것을 비탄력적.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서 있으면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 누워있으면 어떻다? 완전 탄력적. 이런 식으로 미리 센스 이렇게 잡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율에 대응해서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만약에 10%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이 딱 그만큼 10% 감소하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이라는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것까지 가봐야 되죠.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갑시다.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값을 가리켜서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 곡선이 누워있게 되면 완전 탄력적, 수요 곡선이 서 있으면 완전 비탄력적. 그 외에 별거 어려울 거 없어. 가격 상승하면 사람들이 구입할 양을 줄이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감소할 테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 되겠습니다.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뭐 간단해. 항상 정상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분자는 다 똑같아요. 수요량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은 일단 어떻다? 증가할 테고,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소득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자, 교차 탄력성. 용어가 좀 더 어려운데, 바로 관련 재화. 항상 시험 문제는 대체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대체제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바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라고 하는 것,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이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갈 때?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게 될 테고, 여기 분모 값이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분모 값이 뭐가 들어간다고요? 관련 재화. 근데 이렇게 가면 힘들어지니까 항상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라는 식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꼭 여기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라고 하는 걸 하나 던져주거나 연립을 던져준다고, 그러면 분모의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 이때는 다세대 가격 변화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거꾸로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분자값에는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이 될 테고, 분모값에는 나머지가 뭐가 된다?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걸로 보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면 이런 식의 문제를 던질 때는 꼭 다세대나 연립을 하나 던져준다고. 그러면 분모값에는 뭐가 들어간다? 다세대나 연립. 이것에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자, 분자값에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에서 이것도 대체제만 가지고 쟁점을 삼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다시 한번 또 쟁점 봐야 되죠. 이 얘기. 자, 지금 요거 한번 보십시다. 자, 가격 탄력성 관련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적으로 던졌을 때 항상 수요량은 증가할 테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로 수요가 몰려버리니까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 그림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게 됩니다. 해서 볼까요? 자, 전체 수요량을 논할 때 문제에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주게 되면은 자, 전체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탄력성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를 발생할 테고요. 가격 탄력성 때문에 어떻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발생한다. 또 문제에서 만약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두 개를 주면서 자,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재화의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소득 변화율 때문에 일정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관련재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세 개를 30회 문제에서는 다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도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에 일정한 영향을 줄 테고 소득 변화율, 그다음에 관련재의 가격 변화율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준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가격이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고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 증가한다.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수요량은 증가할 테고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관련재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테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전체를 뭉뚱그려야 돼요. 계산 문제로 구성을 주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문제를 구성할 때 제일 유치한 문제가 이런 식이야. 가격 변화를 주고요.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주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옛날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또 소득 변화를 주고 소득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주면서 소득 탄력성을 구하시오. 또는 관련재의 가격 변화율과 그 다음에 관련재의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주면서 이거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하기도 하고 거꾸로 가격 탄력성이 예를 들어서 2다. 소득 탄력성이 1이다. 미리 이제 답을 주면서 뭘 구하시오? 가격 변화율을 구하시오.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냥 이 세 개를 가지고 번갈아 가는 거야. 자, 다시 문제를 구성하는 양식이요. 제일 유치한 문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주면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주면서 계산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미리 줘. 그러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려줘. 그러면 이때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하나의 공식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또는 가격 탄력성을 주면서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을 줘. 그러면서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격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계산해 나갈 때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야. 똑같은 논리 구조로 소득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전제를 깔면서 소득 변화율하고 뭐를 준다? 소득 변화 때문에 발생한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소득 탄력성을 주면서 소득 변화를 주면서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는 소득 탄력성과 그 재화의 소득 때문에 발생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주면서 소득 변화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대체재의 가격 변화율을 주면서 교차 탄력성 미리 줘.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발생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건 이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라는 것도 다 증가한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도 물어봐요. 또 거꾸로 나올 수 있겠죠. 바로 교차 탄력성 자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도 구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교차 탄력성을 주고 그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주면서 바로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구성. 지금 설명드린 게 지금 이걸 짜깁기 하고 경우수를 따지는 게 전부고 그다음에 요즘 문제 트렌드는 하나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두 개를 딱 비교해 가면서 두 개를 물어보는 거야.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주거나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주거나 또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두 개를 엮어서 그때 이제 힘들어지는 게 가격 탄력성에서는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 가격 탄력성에서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소득 탄력성에서는 소득 증가하면 어떻다? 수요량 증가하게 된다. 소득 감소하면 수요량 감소한다. 자,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량, 자,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바로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요 그림이 사실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봤자 다 쓸데없는 소리고 호동선이 용기대에다 탄력적, 비탄력적 개념 아는 건 별개의 문제로 실제 계산 문제는 이 그림 하나만 갖고 계속해서 업어치고 맺히고 그래서 자, 요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자, 공급의 탄력성까지 먼저 간단하게 보고, 자, 쟁점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급의 탄력성, 간단해요.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자,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율. 그래서 논리 구조는 간단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게 될 테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가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외웠던 게 호동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호동선이 있었죠. 똑같은 거야. 이건 내용은 막 사람을 토하고 개새끼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 되고 지랄이야 라고 피토할 문제가 이 얘기라고. 그래서 자, 공급 곡선이 곡선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한편 공급 곡선이 선분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 측정 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호 모양일 때 동일, 그 다음에 선분 형태일 때 다르다라고 하는 거, 호동선이 있었고요. 나머지 구조 똑같아. 가격 탄력성. 자, 누워있는 것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야. 분모는 뭐가 돼? 가격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 가격이 조금 변하는데 공급량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이런 건 없어요. 완전 탄력적인 것은 이슈가 안 돼. 여기서는 항상 이슈가 될 게 뭐야? 완전 비탄력적인 문제가 되죠. 지금 제가 아까 마스크 얘기 말씀드렸고요. 토지라고 하는 재화가 그렇죠.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 자체를 늘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가격이, 자, 옛날에 강남 개발하기 전에 평당 10만 원 했던 토지가 지금, 자, 비슷한 효용을 갖는 것들이 1,000만 원이 넘어서더라도 그 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걸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다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얘기. 어찌됐든 간에 누워있으면 완전 탄력적, 서있으면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요,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쟁점 안 되는데, 단기적인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뜬다고 해서 내일 모레 바로 아파트가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규제가 완화가 되면 어떻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지금 토지용 규제를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하면 어떻다? 공급은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런데 규제가 강화가 되면 어떻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기존 주택의, 재고 주택의 공급은 다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어떤 사람은 막 쥐고 있어. 그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다른 요소를 다 빼고 경제적인 관점만 가지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질러 파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쉬운 문제만 아닌 게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다? 물건을 안 내놓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뭐죠? 신규 주택하고는 전혀 달라져요. 신규로 공급하는 부분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다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규 주택의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은 상대적인 얘기지만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탄력과 비탄력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다시 지문하고 문제 보시면서 내용들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잠시 끊었다 진행하겠습니다.